2명의 사망자와 1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아시아나기 사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행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생기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공항 곳곳에서는 이 비상태세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여객기 착륙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김장감이 감도는 국내 공항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김포공항의 활주로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막 착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같이 특히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많은 장비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항공기가 드나드는 공항의 활주로. 이번 아시아나기 사고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는 이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하는 동안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비행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곳 중 한 곳인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된 장치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활주로상에 보이는 이 장비가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GP라는 장비입니다. 지금 안테나도 보이고 지금 이 시설물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항공기가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며 활주로에 안전히 착륙하도록 도와주는 자동 착륙 유도 장치. 이 장치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We do 미리 have 고지가 a 됐다면서요? piece of equipment, a glide slope that's out. We have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pilots used or had available to them other tools. Oh my God! Oh, it's an accident. 지난 6일 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쯤 활주로를 향해 날아가던 사고기의 꼬리가 제방과 충돌합니다. 예. 그 충격으로 인한 흰 연기를 뿜어내며 동체의 위험한 활주는 계속됐는데요. 영겁 같던 8초가 지나고 기체가 회전하며 꼬리 부분이 솟구쳐 오르더니 이내 활주로 밖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렇게 사고기는 충돌 10여 초 만에 멈춰섰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이착륙 시에 거의 60% 이상이 납니다. 이번 그 미국 사고도 그런 경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의 운용을 하지 않으면 조종사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 시계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치인 만큼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기의 이착륙을 돕는 것은 자동 착륙 유도 장치뿐이 아니겠죠. 활주로 적재 접수에 설치된 첨단 장치들 덕분에 공항을 드나드는 항공기들은 오늘도 무사히 안전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공기 곁을 지키는 활주로 직원들과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시 대기 중인 소방대원들 역시 이번 사고로 인해 한층 더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31호 카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이? 훈련 상황을 하는 건데 바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 바람 방향을. 샌프란시스코 공항처럼 여객기 착륙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실제 대응 훈련도 펼쳐졌는데요. 일반 화재 진압 현장보다 훨씬 강력한 수압,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이 투입된 것이 보입니다. 항공기의 원료인 항공유는 가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르고 확실한 진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 훈련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요. 가격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요게 한 10억 정도 돼요. 어이구, 그렇게 비싸요. 소방차, 딱 봐도 일반 소방차와는 차원이 다르죠. 수천억을 호가하는 항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만큼 이들을 지켜줘야 할 소방장비 역시 특별합니다. 전에 그 괌공항 같은 경우는 벌써 산속에서 어두울 때 사고 난 거기 때문에 거의 승객이 한 20-30명만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초동 조치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사고가 항상 비행기 이착륙할 때는 위험을 배제하잖아요. 그 기장들도 얘기하듯이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 짧은 순간이 제일 힘들다라 하잖아요. 악몽 같은 참사였죠. 무려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괌에서의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역시 착륙 도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의 이번 사고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가 났던 보잉 777 비행기와 내부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 모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뒤쪽에 있는 이 비상구 뒤쪽에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파손이 되면서 사고가 났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있었던 건 승무원들의 적절한 행동과 또 그 행동을 따라주었던 승객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추락 직후 긴박했던 순간 300여 명의 승객들이 불과 몇 분 만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엔 위기 속에서도 본분을 잊지 않은 승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희생자가 적은 것도 이들의 대처 덕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노고가 SNS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이 승무원, 꼬리뼈가 골절된지도 모르고 구조에 앞장섰다고 하죠. 머리가 굉장히 명료해지면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막 가서 이번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90초 내에 신속히 기내에서 탈출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위한 훈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폭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 90초. 짐이나 구두는 탈출용 미끄럼틀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버려야 한다고. 예. 이런 안전 훈련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배우기 때문에 좀 더 능숙하게 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